2위 갑니다. 2위는요. 네. 민트혁명. 네, 민트혁명을 이제 민트혁명은 이제 그 단어는 알려졌어요. 네. 민트혁명이라고 하면서 언론들이 깝니다. 네, 근데 민트혁명은 하여간 신조어가 됐고요. 이제 민트혁명은 민경 트럼프는 탁 사람들한테 인지가 됐는데. 미국 마침내 정권 이양을 착수했다. 오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네. 트럼프는 법적 싸움은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것도 CNN에서 보도한 걸 받은 건데요. 네. CNN에서 정권 이양 착수가 아니에요. 그걸 또 이렇게 한 거군요. 네, 법적 싸움 하면서 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총무처와 같이 이렇게 하는 너무 딴지 거는 모습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한 거네요. 행정상 협조할 건 협조해주자. 네. 핵심은 이거예요. 법적 싸움 계속 한다는 건데 그렇죠. 이걸 이렇게 제목을 네. 달아놔요. 아니 마침내 마침내 정권 이양 착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놔. 그나마 이게 덜 그렇게 CNN적으로 안 나온 기사가 이 정도인데요. 법적 싸움 이어간다면 아니 정권이 승복 선언하면 이거 법적 싸움 접어야지. 네. 법적 싸움 이어나간다는 부정선거 싸움 계속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렇게 제목을 달면 안 되지.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 지금 하태경, 이 하태경은 할 일이 민경 의원님 이거 공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탈당 후 트럼프랑 활약을 하기를 이렇게 하고 또 그 민경 의원님 페이스북에 그 기사가 그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를 구분했다라고 해놓은 걸 갖고 또 언론들이 쭈르르륵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만 잘못돼 봐라. 그거 달겨들어서 우리는 이슈로 덮는 거죠. 지금 부정선거 본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는 계속 지금 민경 의원을 탈당시키는 게 본인들이 이제 그래야 정관도 바꾸고 내부 자기네들 여태까지 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라이벌로 생각하나 봐요. 하태경은 민경. 아니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 창피해요. 하태경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아니 떠오르는 사람, 센 사람 까면서 자기가 이제 뜨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 전에도 이해창 씨가 김영삼 YS한테 대들면서 떴거든요. 진짜요? 그런 식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하태경은 이 여권에서 뜨는 사람이 없네. 김종인 들이받아야 그거 별로 인기도 없을 것 같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를 선정을 한 거구나. 민경 의원이 부정선거 밝히면 완전히 일약 대권 주자를 뜨니까 미리부터 그냥 쑤시는 거예요. 계속 찔는데 또 찔르고 그렇게. 네. 근데 하태경이 민경 의원이 탈당하는 순간 저희 제가 말씀드릴게요. 탈당하는 순간 이미 그릇들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은 바른미래당 전신보다도 못하게 될 거예요. 와르르래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점은 하태경입니다. 그렇죠.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현 의원 정말 세력 지지가 안 가는 그게 뭔지의 경험을 하시려면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발언을 하고요. 하태경은 저는 임수경, 하태경 그렇게 북한에 왔다 갔다 했는데 북한에서 지령받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렇게 강렬하게 이게 부정선거가 그렇게까지 큰 일인가?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인가?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그랬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걸 간파했는지도 모르죠. 부정선거로 내가 당선됐네. 알고 보니까 이거 통계가 막아야 되죠. 근데 나를 당선시킨 거는 뭐겠어요? 부정선거 하는 입장에서 하태경을 왜 당선시켰겠어요? 만약에 내가 부정선거를 설계했다면 하태경 당선시켜요. 왜냐면 그 진영에서 보면 필요한 사람. 내부 총질자. 이만한 사람 없어. 당선시켜야지. 네. 그리고 또 아리바이가 있잖아요. 이쪽만 너무 해놓으면 이쪽도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역할로 딱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감을 잡으면 또 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제 추측입니다. 네. 민경 의원님 고생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부정선거를 밝혀주시기를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고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한국 들어오면 바로 이 인간들이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근데 계속 또 민경 의원 괜히 조사 나와라. 본인들의 본질을 바꿔가면서 또
그 국토본에 그 여성 그 사회 보시던 그 김수진 대표인가요? 거기 막 아주 울분을 토하면서 이번에 날 잡아가도 내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이제 민경 의원의 조직을 한 명씩 경찰 조사를 하면서 그거를 괴롭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야비해요. 아니 재검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재검표 전 지역을 안 하고 또 민경 이현주 그 이은권 후보인가요? 왜 거기만 마치 맞춰놓은 것 같은. 전 지역 하면은 그거 다 전 지역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타켓을 좁혀서 그건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끌고 이거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 1위 갑니다. 1위는요.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탄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또 지금 연평도 포격전 10주기였고요. 어제가. 그리고 그 고 서정욱 하사 그다음에 문광욱 일병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추도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인영 뭐라 했습니까? 진짜 이 인간이 북한인인지 진짜 한국의 통일부 장관 지금 본인들 지금 통일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뭐 선거 때 잠시 재미는 봤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진짜 국민들이 죽어도 그거 사과 한마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인영은 뭔 짓을 하는지 심지어는 차명진 의원님 차명진 TV에서 이인영 그쪽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이인영 여기는 분명히 북한 가서 엄청 영전을 받았을 거다. 이게 얘가 갑자기 그냥 이런 애가 아니다. 뭔가 있다. 자꾸 뭔가 있다 그러는데 저도 상당히 설득되더라고요. 무언가가 있구나. 북한은 그거 선수니까. 네. 중국도 그거 선수. 뭔가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꼼짝없이 그 들을 수밖에 없는 덫에 한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그러니까요. 무언가가 있는 건 딴 얘기지만 전에 이제 그 기자들인가요? 거기 그 북한에 식당을 했던 그 요리사였나 이렇게 쓴 증언들 기억이 나는데 그 완전 난장 파티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 때. 그러면은 그 묘사를 하는데 뭐 막 술 엄청 전 세계 사내 진미 술 갖다 놓고 뒤에는 다 침실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술 마시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막 여성이 있으면 뒤에 가서 막 잔대요. 그런 일들이 김정은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단편적인 조각들이지만 한국에서 우리 남한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뒷줄이 하나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가끔은 들어요. 그런 의심을 합니다. 만든 게 아니 연평도 포격 10주년에 왜 저 북한 협력하자는 얘기를 그날 하필이면 그날 하냐고 누구한테 잘 보이게 영화 내부자들 이번에 다시 봤어요. 한 몇 번 봤는데 다시 보니까 야 달리 보이죠. 지금의 이거를 어떻게 거기 보면은 지금 이제 그거 비슷한 게 거기 이제 재벌 회장이 언론사의 영향력이 말로 주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파티를 해요. 이제 내 수하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이거 장면 있네요. 그 골프하고 나서 그 비밀 파티를 하죠. 거기 비밀 파티에 들어가면 그게 말하자면 이너서클이 되는 거예요. 이너서클은 뭐냐면 우리 저 힘을 공유하는데 더러운 것도 같이 공유해서 배반을 못하게 서로 목줄 잡고 너구나하고 다 빨리 먹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터뜨려? 못 터뜨리는 거야 다. 그런데 조승우가 내부자들로 거기 들어가잖아요. 여자도 해가지고 한 명. 자기가 들어가서 그거를 로얄 살루트 병에 그거를 뭡니까 녹음을 녹화를 해요. 맞아요. 녹화를 해서 그걸 그냥 그걸 폭로를 해요. 거기서 적나라한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추가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야 나라를 팔아먹는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북한이 그거 선수고 중국이 그거 선수입니다. 또 선수들이니까 접대에 덫을 놓는 덫에 접대에 빠진 거 아니고선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시기인데 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다시 회자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탄생을 하신 지 이제 그런 주기가 되면서
많은 생각이 있고 박정희 정신을 이어받자. 그래서 다시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고 우리가 이들이 무너졌던 영역을 다시 해보자 하는 이제 차세대 리더 포럼이 발족을 합니다. 12월 4일에 발족을 하고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라운드 C에 그라운드 C라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성원 대표라고 있어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도 밝고 그 청년들에게 보수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고요. 또 이지연이라고 우리 프랑스 대사관에 지금 있는데 저랑 동갑인데 아주 유능한 여성이에요. 현 프랑스 대사관에 있고 제가 이렇게 건너서 들은 얘기는 마크롱하고도 잘 안 알더라고요. 근데 그 마크롱이 문재인을 싫어한대요. 네, 이거는 이제 프랑스 대사관. 마크롱만 싫어하겠죠. 아니 많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마크롱. 아니 그래서 트럼프는 일을 가는 거 같은데. 문재인 이래서 일부러 한국만 안 거쳐서 갔는데 마크롱이 찐 우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찐 우파인데 한국을 다 보고 있고 여기 문재인 정권이 유지되는 한 프랑스도 별로 이렇게 함께 하고 하지 않을 거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되게 사랑이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만 빠지면 될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또 트루스 포럼이라고 전국 대학생을 이끌었던 김은구 대표 그리고 저와 또 더 워드 뉴스라고 있어요. 더 워드 뉴스 그다음 삼성에서 오래 일을 했던 또 이진수 대표 그리고 김성훈이라고 역사 공부를 하고 그 월간조선 기자였던 그 분하고 이분들이 다 지금 목소리를 내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로 싸우냐 힘으로 그때 말했던 프라우드 보이스 같이 힘으로 싸우는 쪽은 아니고 전문성과 그다음에 이 잘못된 실정을 각자 영역에서 지금 뭐 문필로 또 뭔가 연설로 뭐 싸우고 있는 이제 그 그룹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힘을 받아서 좀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지난번에 이제 기회주의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기회주의자 청년들은 한번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어른들도 잘못한 거였지만 이제는 그냥 용기 좀 각자의 부분에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나 평생 아무 자리도 안 가도 된다. 그냥 나는 그냥 그리고 내가 그냥 할 만큼은 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이제 30, 40대들이 좀 영역을 바꿔보고 싶고요. 이제 매달 저희가 행사를 해요. 그래서 12월 말에는 저와 아까 그 프랑스 혁명 이끌었던 그분이 이번에 여성 전사들, 그다음에 여성 혁명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한번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VON 뉴스 또 그 대표님도 여성 대표님도 잘 아시잖아요 IT를. 그래서 그분도 초청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텐데 열심히 하시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네. 자, 박정희의 그 혁명을 네. 우리 윤석열이 됐든 최재형이 됐든 민경욱 의원이 됐든 혁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스틸러의 김신혜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